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패님들 귀신의 집 아시죠?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인기가 많은 거기. 사람들 막 귀신 분장하고 튀어나오고 그런데 그런 곳은 돈 내고 들어가고 이미 다 사람들이 분장했다는 걸 아니까 갑자기 튀어나올 때만 좀 놀라는 거지 살벌하게 무섭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 장소는 좀 달라요. 내추럴하죠. 물가에 있고 입장료도 안 받고. 이번 이야기는 수면출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수면출조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수면출조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장소는 청평 사룡리, 시기는 2020년 6월 중순. 그날 홍천 쏘가리 금어기 끝나고 며칠 지난 뒤라 짜릿하게 어두운 밤 그 물속에 들어가서 몸 좀 풀어볼까 하고 친구들하고 원래는 홍천 쏘가리 낚시를 가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좀 더 짜릿한 곳이 있다면서 그쪽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거긴 루어 낚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압도적이라는 말이 있는 곳이라면서 말이죠. 거기가 바로 청평 사룡리 귀신집 포인트라고 불리는 곳인 거죠. 사실 그랬거든요. 그때 홍천에서 쏘가리 낚시를 하면서도 낚시를 한 것도 30년 조금 넘는데 그 30년 동안 빛 하나 없는 밤에 그 어두운 물속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면서도 도깨비불? 그거 비슷한 거 몇 번 본 거 외엔 귀신이라든지 그런 건 코빼기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전 귀신 얘기하면 그냥 귀신 방귀 뀌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무시하곤 했었죠. 참 경솔했어요. 그때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그때도 친구가 거기 분위기 진짜 신선하고 쌈박한 데라고, 그리고 거기 가는 길에 이제 귀신의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또 분위기가 압도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밤엔 거기서 혼자 낚시하는 거 그 자체가 힘들 정도로 오싹한 곳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분위기가 그렇지 귀신을 봤다거나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거나 한 사람은 없는 곳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저희도 귀신 좀 보러 갈까가 아니라 그래? 그럼 분위기 좀 느껴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간 거였고요. 그래서 홍천 대신 청평호 사룡리로 가게 된 거죠. 저까지 5이서. 거긴 경치가 좋아서 낮에 낚시하는 사람은 물론 데이트라든지 주변을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도착했을 땐 어두운 밤이라 그 산책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낚시하는 사람도 있기를 은근히 기대했는데 그럼 덜 무서우니까. 그런데 낚시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차를 세우고 처음 본 분위기는 그다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진 않았는데요. 일단 물이 있으니까 이제 걸어가면서 낚시를 했는데 입질도 없고 해서 말이죠. 그러던 중에 친구 하나가 바로 목적지인 귀신집 지나서 있다는 그 원래 가기로 한 그 바지 포인트로 가려는지 계속 걸어서 이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고민 없이 입질도 없고 하니까 고민 없이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그쪽으로 걸음으로 옮겼고요. 거기 가는 길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냥 산길. 어딜 가든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둡고 좁은 습한 산길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였는데 습도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달도 안 뜬 그런 밤에 그런 길을 지나가려니까 분위기가 압도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귀신집이라고 부르는 곳 그 근처에 다다랐을 땐 왜 다들 혼자 밤낚시하기 좀 그렇다고들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일반 폐가랑 비슷한데 뭐라 그럴까? 무섭다라기보다는 그냥 쳐다보기 좀 그렇더라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힘들더라고요. 일부러 눈에 힘을 줘서 이렇게 한참을 쳐다보려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막 무섭지도 않아요. 무슨 폐가처럼 뭐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조용히 눈앞으로 쓱 지나갈까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뭔가 이상한 기운에 눌린 듯한 그런 느낌. 그런데 그때 그 집 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끼익 하는 오래된 그런 소리. 그리고 그때 맨 뒤에 오던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곳에 이제 담력 테스트 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저랑 다른 친구들도 흉가 탐방이니 그런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서 그 집을 지나가면서 슬쩍 봤는데 빛이 없어요. 그냥 다 망가진 집만 덩그러니. 흉가 탐방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 사람이 있으면 빛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빛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행들이 바람에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소리라든지 산짐승이 들락날락하면서 문이 열렸다 닫혔다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냐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하고 우린 바로 그 길로, 우리가 왔던 길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땐 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침착하게, 그리고 조용히. 거기 그 집 갈 땐 문이 안 보여서 몰랐었는데 위쪽으로 뭔가가 문을 막고 있어서 닫히고 열릴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었어요. 절대 바람이나 짐승들이 문을 열고 닫을 수도 없는.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작게 야 가자 해서 다시 천천히 내려왔는데요. 내려와서 보니까 앞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낚시하던 자리에서 누가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낚시하는 사람이 거리가 갖춰지면서 이제 보이는데 친구 중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어떻게 여기 있냐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 급해서 이제 조용히 다녀왔는데 와서 보니까 저희가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디로 가겠구나는 알겠는데 이 산길을 보니까 혼자 거기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거기서 혼자 조용히 낚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분명 올라갈 때도, 그리고 귀신집을 돌아서 나올 때까지도 분명 다섯 모두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아까 귀신집 지나서 그 포인트로 가자고 한 거 그거 너 아니었냐고 하니까 자긴 아니라는 거죠. 자긴 그때 조용히 갔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두고 갈 줄은 몰랐다면서 짜증까지 냈고요. 그래서 친구 중 하나가 그럼 누가 포인트로 가자고 한 거냐고, 다들 듣지 않았냐고 했는데요.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 말이 듣지 못했다고. 저도 못 들었거든요. 그 네가 움직여서, 이제 그때 말한 그 친구, 네가 움직여서 우리도 그냥 따라간 거라고. 그 뒤엔 그냥 흔한 얘기죠. 난 그런 적 없니? 네가 그러지 않았냐? 뭐 그런. 길지도 않아요. 그렇게 몇 번 얘기가 오가면서 우린 천천히 차로 이동하고 있었고요. 차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장비 차에 넣고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은 지금도 가끔 말이 나오는데 아직도 그날 일은 누구도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이 움직일 수 없는 구조에서 여닫히던 그 소리에 대해서도, 우리들과 같이 있었던 그 알 수 없는 정체에 대해서도 말이죠. 수면 출조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야간 산행이라든지 야간 출조를 할 때 옆에 일행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면 옆에 일행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라 말을 하고 보면 일행은 거기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고 저 혼자 떠든 거. 그런 적은 몇 번 있었는데 이건 뭐 비할 것도 아니네요. 그때 움직일 수 없는 문에서 나는 소리, 일행인 듯 함께 있던 존재, 이건 그냥 거기 있던 모두의 착각이었을까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환청이나 착시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